네, 안녕하세요. 기대수 사기 시간이고요. 저희는 최근에 이제 정보기와 관련된 예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포스터에서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내용들 좀 제가 계산했던 거랑, 어, 다른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신 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조영환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일단 저는 그 두 번째 컬럼의 첫 번째 섹션 쪽 진행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좀 계산을 해봤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오늘 나눠 주실 게 있으시면은 네, 뭐 편하게 뭐 진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포스터에 심지어 없는 내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셨던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종 선생님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포스 그 디스코드에 포스터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파일 관련해서 좀 자유롭게 그냥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계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어떠셨나요? 그, 두 주 됐잖아요. 포스터가 사실 뭐 딱 이걸 계산해봐 하는 거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게 별로 없어서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중간 점검 겸 좀 감회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환하게 웃고 계신 이정원 선생님 아, 예. 어떠셨나요? 그래, 첫 컬럼은, 그래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네. 그래도 저건 그냥 적분 되게 어려웠지만 아무튼 계산했는데, 두 번째는 사실 못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전혀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죠? 서페이스, 레귤러 패치, 뭐, 이런 용어를 아예 몰라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다가, 네, 그냥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컬럼부터는 약간 팩트를 그냥 쭉쭉 나열하는 식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더. 다른 분들은 어, 하셨나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알아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현 선생님이 계산하신 거 봤거든요. 네, 시메트릭한 거 보이는 거를.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알려줬긴 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아이소메트릭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의상 봤을 때는 그, 그 위키에서 봤을 때는 저 H2에서 D로 가는 케일리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거니까 D에서의 매트릭을 풀백을 해가지고 여기서의 매트릭이 되는 걸 보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거랑 같은 내용인지 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음, 지난주에 뭘 보였었죠? 그 지난주에 한 거 말고 오늘 올리신. 아, 네, 오늘 아이소메트리는 네, 같은 내용을 본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본 거냐면 어떤 H2에서의 이제 리만 매트릭이 있고 D에서의 리만 매트릭이 있는데 그 케일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H2에서의 그 어떤 어 미소 벡터 변화를 이제 D로 보내면 이쪽에서의 내적식이 그냥 그대로 함수만 변환하면 그대로 이쪽에서의 내적식으로 변한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저는 약간 그 부분이 그게 정확히 왜 아이소메트리가 되는 그 조건인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그 아이소메트리가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좀
아이소메트리가 길이 보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적이 같으면 그 ds 스퀘어가 미소 길이 변화잖아요. 네, ds 스퀘어가 이제 결국 내적의 그 바이리니어 행렬식 바이리니어 행렬 그 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완전히 같다는 걸 본 거라서 어 그래서 이제 네, 길이가 보존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매트릭이 왜 DX, DY 막 이런 걸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분 형식인데 저도 미분 형식 미분기하 시간에 막 뭐 하긴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네. 음, 일단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음. 네, 저도 뭐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 뽑아서 한 거라 네. 저도 빠진 게 맞습니다. First Fundamental Form도 아직 못 봤고 저 네. 근데 지난주 거 중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그 피셔 행률 계산했을 때 원래 네. 시그마 제곱분의 1 나오고 166일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게 오, 네, 근데 그 포스터에 오타가 있는 걸 아, 거예요. 네. 그렇군요. 1002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계산해 보신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생각보다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그 2에 x 마이너스 x제곱 꼴에 x 4제곱 있는 거는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음, 그냥 좀 야매로 했거든요. 네. 그 혹시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게 좀, 그, 사람마다 방법이 지금 다르던데, 어, 보니까 그 원종현 선생님 포함해서 몇 분은 폴라 코디네이션으로 변환해서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부분적분 써서 그냥 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냥 부분적분 바로 때리면은 x 4제곱이 너무 커서 그 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x 제곱 그걸로 나와가지고 x 제곱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계속 그 반복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x제곱으로 뽀개지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음, 부분적분 네. 그냥 막 하면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부분적분으로도 해볼게요. 네, 부분적분으로 X쪽 차원만 네.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은 두 번인가 하면 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좀, 좀 신기한 게 포스터를 보면은 일단 단편적인 사실이 쭈루룩 나열돼 있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큰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검색하고 GPT한테 물어보고 이제 뭐 계산 따라가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일단 막막해도 해보라고 하신 게 좀 이런 찾아가는 과정을 좀 경험해보라는 의미도 좀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 2개 들어봤는데 사실 그 네, 계산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좀 막막한 게 조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거 들으니까 약간 미분기야 뽕이 차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약간 하이 상태입니다. 아, 좋네요.
이게 또 교수님이 기하학자시니까 그 기대수도 아마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기하적인 뭐 매니폴드라든지 임의의 어떤 곳에서 미분적분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미분적분을 처음에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하학 베이스로 아마 생각했을 때 더 좀 기대수 내용을 따라가면서 공감할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하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딥하긴 하더라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그 석사 때 배우는 것까지 싹 나가는 진도로 알고 있는데. 어, 뭐, 뭐 후기 없으신가요? 그냥 재밌었어요. 아, 네.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좀 오버뷰가를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거 그래도, 그냥 그 2강짜리 분량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면은 최소로 잡아도 2년은 해야 될 건데 학교 진도로 따지면 음. 좀 어렵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뭔지 몰라도 그냥 꾸역꾸역 듣고 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했던 것들 먼저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저 이외에도 오늘 노트 올려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 네. 혹시 추가로 또 나누어 주실 분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은 계산을 아직 유도를 못 해봤는데, 그게 사실 내적 그 리만 메트릭의 그러니까 2x2 리만 메트릭의 각 원소들이 그냥 펀더멘탈 폼의 그 엘레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지어서 유도를 해보면 좋은데 아마 조영환 선생님이 아마 한번 해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뭐 기회가 되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했던 거 먼저 쭉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 첫째로 그 컬버처에 대해서 좀 어, 감을 좀 잡고 싶었어요. 컬버처라는 게 뭔지, 공률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첫째로 그냥 곡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곡률이 사실 쉽죠. 이렇게 생긴 그 1차원 곡선 위에서는 곡률이 거기에 이제 접하는 평면을 긋고 그 평면에 수직인 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이개미분이랑 똑같이 뭐 똑같이 생겼다 해야 되나?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의 반지름 분의 1이 곡률이죠. 1차원에서는. 네, 이거는 뭐 좀 익숙한 영역인데. 근데 이제 가우시안 곡률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차원, 뭐 3차원 공간에 예를 들어 이런 곡면이 인베딩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차원 그 XYZ R3 위에 이런 곡면이 있다고 쳐보면은 얘는 이 위에는 이런 곡선을 이 방향에 따라 무한히 많이 정의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한 점 P를 고른 다음에 그것에 접하는 평면을 지금 하얗게 그린 거예요. 접하는 평면을 놓고 이 평면의 수직인 다른 평면을 어, 이 축을 기준으로 쭈루룩 돌리면서 무한히 많은 평면들을 고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빨간 평면, 파란 평면 이렇게 뭐 고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평면들이 이 곡면을과 접하는 이런 곡선들이 평면마다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곡선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의 곡률은
위에서 1차원에서 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숫자로 결정 짓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결정 짓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다루는 거는 이 중에 이제 가우시안 커브처라는 거죠. 가우시안 커브처는 뭐냐면 이, 그 축을 포함하는 이런 면들을 축 따라서 이제 뱅글뱅글 돌려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러면은 돌리면서 이제 그 곡률들이 쭈루룩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를 K1, 제일 작은 걸 K2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곡률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만약에 이 곡면이 이제 그냥 S2라고 하면은 즉 XYZ 평면에 그냥 스피어라고 가정을 하면은 스피어는 그 스피어의 반지름이 R이면 스피어의 곡률은 얘랑 그 왼쪽에 1차원에서 봤던 거랑 똑같을 테니까 R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참고로 스피어에서는 가우시안 곡률이 이제 R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던 곡률에서부터 어떤 그러니까 곡면에서의 곡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또 n차원으로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3차원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이 이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곡률이 양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곡률이 양수다라는 건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의 그 곡선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곡선 이렇게 두 개가 민맥스로 선택돼서 곱해졌다고 치면은 이렇게 볼록한 경우에 곡률이 양수가 되겠죠. 네, 아니면 이렇게 오목하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거나 오목한, 컨벡스하거나 컨케이브한 모양일 때 곡률이 양수가 나올 테고, 그리고 민맥스 중에 하나가 0이면 이제 곡률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면에서도 곡률이 0일 테고, 이런 실린더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린더도 한쪽은 이제 곡률이 0, 다른 쪽은 이렇게 곡률이 있는 값일 테니까 얘도 곡률이 0 나오겠죠. 곡률이 음수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들 포인트로 생긴 말 안장 같은 모양에서는 이제 두 개의 부호가 달라서 곡률이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곡률이 이제 상수라는 것은 이제 곡률이라는 게 위치에 따라 그 위에서 사진 기준으로는 이제 P가 어디냐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져야 될 텐데 곡률이 상수라는 건 이제 P를 어디를 잡든 곡률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제 예를 들어 R2 같은 평면이거나 아니면 구처럼 모든 곳이 다 똑같이 생긴 대칭적으로 생긴 그런 도형들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저 포스터에서 H2에서 K가 컨스탄트 네거티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관찰에 의하면 컨스탄트 네거티브라는 건 이제 모든 곳에서 곡률이 같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이 새들 포인트인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전히 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안장이 모든 곳이 말 안장이면 전체 모양은 뭐지가 아직은 좀 잘 상상은 안 돼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연습에 가까운 좀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매트릭, 커버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좀 더 예시를 갖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자료를 보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나씩 본 겁니다. 그래서 R2에서 이렇게 어떤 어, 벡터 P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P는 이제 dx, dy로 이루어지는 벡터 P가 있다고 하면은 얘의 그 미소 길이, 네, 미소 벡터죠. 얘의 길이의 제곱은 ds2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매트릭이라는 건 이제 내적이죠. 이 가운데 2x2 행렬이 이제 내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이 R2에서의 리마니아 매트릭이고 곡률은
뭐 이 식과 상관없이 곡률은 이제 평면이니까 0일 겁니다. 그죠? 평면에서 접하는 그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원의 반지름이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평면은 다 대칭이니까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분의 1 돼서 가우시안 곡률은 0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굴려 보겠습니다. 실린더 모양으로 A4 용지를 이렇게 동글 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S2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제 R을 고정시켜 놓고 세타랑 Z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고 하나요? 이 아크 방향으로 R 세타만큼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R D 세타의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이 그 P의 미소 변화에 대한 길이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 또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이제 이런 실린더에서의 리마니아 매트릭, 즉 이 실린더에서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에서부터 미소 변화식을 가지고 내적을 유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K 그 가우시안 곡률은 아까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0이겠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곡률이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곡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음, 일단 1번이랑 그 평면이랑 리마니아 매트릭은 R은 1이라고 가정할 때 리마니아 매트릭은 같아요.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리마니아 매트릭은 같고 곡률도 같죠. 근데 이제 R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점을 이제 이 실린더 위에 찍어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R을 키우면 얘네들이 서로 멀어지겠죠. 네. 그래서 R을 키울수록 이제 D세타 방향으로 그 거리가 이제 스트레치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이것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마니아 매트릭에 반영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커질수록 이 RD 세타 스퀘어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R은 이제 D 세타 방향으로의 얼마나 스트레치 되는지를 결정하는 수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R2 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또 다른, 단순한 예지만 살짝 모양이 다른 S2 가지고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죠. 3차원 위의 구죠. 그러면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그 XZ, YZ 그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즈가 되거든요. 이제 R이 반지름이고, X 값을 생각을 해보면 R에다가 사인 phi, R 사인 phi 하면 요 길이 나오죠. 아이고, 이렇게 하겠네. 요 길이 나오죠. 요 길이. 여기에 이제 코사인 세타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나옵니다. X좌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X, Y, Z 좌표를 phi랑 세타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럼 이걸로 똑같이 ds 제곱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Y, Z가 이제 미소 변화량이 생길 때 세타랑 피가 살짝 변함으로 인해서 XYZ가 바뀔 거고, 그거의 미소 변화량으로 인한 이제 DS 제곱이 몇으로 정해지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DX랑 DY랑 DZ를 각각 일단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냥 대입하고 이제 풀었으면 됩니다. 어, 중간에 그 질문 편하게 주셔도 돼요. 아니면 계산 너무 빨리 넘어간다, 좀 보고 싶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아까 또 행렬 그 곱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dφ d세타의
대해서 이런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부터 이제 유도한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아까 그 뭐냐 실린더랑 좀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죠. 일단 앞에 R 스퀘어 분의 1이 있는데 이거는 어, 일단 사인 피 먼저 볼게요. 사인 피가 여기 달려 있는 게 좀 신기한데 이제 피를 0으로 보내거나 파이로 보내면 이제 사인 피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0이면 이제 1로 가는 거죠. 아니면 피가 파이면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래쪽 축으로. 그래서 피로 인해서 이 피가 축 방향으로 갈 때, 어, 갈수록 디세타의 영향이 이제 작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봐도 납득이 가죠. 피를 이제 일로 보내볼게요. 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세타가 암만 움직여봤자 이렇게 조그맣게 빙글빙글 돌 테니까 네, 디세타 영향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영향은 근데 이거 제가 이 R 제곱분의 1이 아니고 여기 R 제곱인데 왜 제곱분의 1이 됐지? 네, 분의 1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R 제곱이네요. 이렇게. 네, 그냥 R 제곱이고 그래서 이제 R이 커질수록 그 세타랑 P가 좀만 변해도 그 P가 크게 움직이는 걸 DS 스퀘어가 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K는 뭐 아까 본 것처럼 R 제곱분의 1이고요. 제가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이 내적 그 리마니아 매트릭이라는 게 실제 도형에서의 그 점의 움직임, 네, 파라미터, 그 리마니아 매트릭을 정의했다는 거는 일단 파라미터를 D셋, P랑 세타로 정했다라는 거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P랑 세타를 가지고 리마니아 매트릭 이렇게 정했을 때 P 세타에 따른 P의 움직임을 리마니아 매트릭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이런 예시들을 굳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리만 매트릭 옆에 잠깐 쓰겠습니다. 네.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게 그 이너 프로덕트에서부터 이제 일반화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런 뭐 dx, dy 막 저렇게 정의된 매트릭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D를 지금 매트릭에다 붙이신 건가요? 이 D가 아니라 잘못 썼어요. G 있죠. 리만 네네. 이건데 네. 이렇게 뭔가 두 개가 들어가서 내적처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매트릭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런 작용이 이런 G는 뭐 행렬이나 지금 dx, dy 이런 식으로 정의된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 두 개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저 벡터라는 게 2차원 벡터잖아요. 여기 들어갈 인풋이라는 게 여기서는 2차원 벡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요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앞에 D, D, phi, D 세타 그 부분이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은 놈 스퀘어라서 똑같은 걸 넣은 거고 서로 다른 애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이 되는 거죠. 예, 일반적인 내적이 되는 거죠. 그럼 V가 뭐 이렇게 되는 애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저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리고 두 번째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탄젠트 플레인에서 있는 그 두 개의 벡터잖아요. 네. 근데 저 D 세타 D p 저게 어떻게 그 벡터를 가리키는 건지.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게 일단 이 구에서 생각하면은 네, 저 리마니아 매트릭이 사실 이 위에 정의된 뭔가가 아니고 이 점 P에 국소적으로 이제 탄젠셜한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여기선 R2죠 이게 네 R2죠. 이 R2 위에서 내적을 저 G로 준 다음에 여기서 내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 D세타 D피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네네. 구체적으로 D 세타 D p가 그 거기서의 벡터가 정확히 되는 게 맞아야 될 텐데 네. 모양이 그게 맞는지 왜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 일단 거기서의 벡터가 맞을 건데 어, 좀 구체적으로 납득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D 세타랑 D p 쪽에 그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잘 모르겠어서. 음, 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잠시만 옆에다 저도 좀 그리겠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P 위에다가 이제 저평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저 세타가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향은 이 방향이겠고 그리고 P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저기서 X를 어 그러니까 이제 X와 Y와 G에 대해서 음, X, Y, G에 대해서 지금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지금 결국은 보면 탄젠트 벡터가 지금 저희가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이 저평면의 베이시스를 만든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게 탄젠트 벡터가 맞는 방향으로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저평면 위에 하나는 음, 이제 P P 세타 PB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예 네. 그렇게 그 두 개를 이제 베이시스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 P에서의 미소 변화량과 D에서의 미소 변화량은 그 베이시스의 스칼라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 결국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두 베이시스의 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컴팩트하게 쓰려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 미분 형식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공률이 없는 XY 플레인에서 비슷한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그냥
X 그 자체를 파라미터로 보고 Y 그 자체를 파라미터로 보면은 각 파라미터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100하고 01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이제 네, 여기 있는 이 두 베이시스고 그리고 P와 세타에 대한 미소 변화량이 이 베이시스의 스케일러로 곱해진 상황에서 그 두 탄젠트 벡터의 내적이 결국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거 저도 저 편미분 노테이션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저 편미분 노테이션이랑 미분 형식이 좀 호환이 잘 안 돼서, 음,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좀 미분 형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 편미분은 지금 이 경우에는 3차원 벡터이고, dp, d세타는 사실은 그냥 스칼라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dp랑 d세타는. 왜냐하면은 p하고 세타는 그냥 파라미터의 지금 값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3차원 대상을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각 파라미터는 지금 p하고 세타는 지금 스칼라인 거고, 스칼라의 미분 변화량은 그대로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 두 개를 지금 요 왼쪽에 있는 S2 그림 위에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볼 수 있는 거는 두 탄젠트 벡터의 어쨌든 곱해지는 어떠한 스칼라 값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dp와 d세타로 스케일된 탄젠트 벡터의 지금 선형 합이기 때문에 dx나 dy나 dz는 이제 저 스피어 위에 어떠한 또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면 dp랑 d세타는 스칼라기 때문에 저 S2 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예,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것처럼 구가 있고, 스피어가 있고, 여기 P가 있으면은 탄젠트 플래닛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베이시스가 되는 벡터 두 개가 얘가 이거고 얘가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만큼을 dp랑 d세타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만큼의 어떤 스칼라 양을? 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리면은 저렇게 그려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베이시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각각 이제 P와 세타에 대한 탄젠트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미소 변화량이 곱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거겠죠. 이제 네. 음. 그, 네, 그 구에서 예를 들어 p가 dp만큼 추가로 변한다고 했을 때 p는 이제 rdp만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phi 방향 베이시스 p가 위아래인데? 네, 그러니까 phi 방향 베이시스 델, 델 p 델 phi 방향의 베이시스 방향으로 이제 p가 움직일 건데 그게 p가 dp만큼 변할 때 p가 이제 rdp만큼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신 이 TPM이라는 게 탄젠셜 플레인이에요. P에서의 탄젠셜 플레인.
TPM에서의 그 P가 움직이는 양이 어, 리스케일링을 안 한다고 치면은 RDF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의 그 세탑 변화량과의 그러니까 세탑 변화량 대비 이 TPM에서의 세탑 방향 값 변화가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스케일이 1로 유지되는 게 좋잖아요. P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RDF만큼 변하니까 그거를 다시 R 스퀘어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diff만큼 그 구에서 diff만큼 각도를 바꿨을 때 TPM에서도 diff만큼만 위로 올라오겠죠.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렇게 스케일링을 R 스퀘어 사인 P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세타 D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P세타 베이시스 방향으로 이제 딱 D세타만큼 점이 움직일 거고요. 네, 그래서 리마니아 메트릭이 이제 그런 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diff랑 d세타는 이 TPM 위에서의 좌표예요. TPM 위에서의 벡터예요. diff, d세타는.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했다는 거는 베이시스가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 베이시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P랑 P세타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좀 와닿나요? 또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동을 했을 때 R제곱만큼 스케일이 늘어나는 거를 R제곱분의 1을 해줘서 딥세타만큼 가고 딥이만큼 가게 한다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네. 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이게 제가 R 스퀘어 분의 1로 잘못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게 R 스퀘어니까, 네, 이게 디세타만큼 이제 여기서 각도를 움직일 때, 어, 오히려, 오히려 여기서 스케일을 더 늘려주는 역할이었네요, 내적이. 아, 그럼 원래 이게 작았다가 R제곱만큼 키우는 거죠, 내적에서. 네, 네. 음. 네. 그 내적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내적은 지금은 이제 모양에서부터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에서 어, 디세타 디피만큼 움직일 때 이 P라는 점이 이동하는 길이가 몇일까를 계산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이 대접을 유추한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어떤 벡터의 놈 스퀘어니까 DS 스퀘어가 어떤 벡터의 놈 스퀘어인 거니까 그리고 그 놈 스퀘어가 이렇게 된 거니 생겼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내적은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저 R 제곱이라는 건 그니까 저희가 원래 포스터에서는 그 모양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일종의 그러니까 R 제곱이란 걸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구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적 말하신? 그러니까 그 어떤 모양, 그 저희 주어진 정보라는 게 그 포스터에선 뮤랑 시그마 세타는 뮤 시그마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쵸. 어 저 R 제곱분의 1이 일종의 그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런 거잖아요. 그 피셔 인포 매트릭스에서 그런 건가요? 그런 개수 역할이죠. 근데 제가 참고로 이게 오타인데 그냥 R스퀘어고요. 그 여기서는 도형의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리만 메트릭을 유도한 건데 포스터에서 해야 될 거는 반대 방향으로 리만 메트릭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도형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좀 다른 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에서는 달라요. 모양을 몰라요. 그 아까 제가 김찬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교정하자면은 제가 아까 이거 R 스퀘어로 보고서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벡터 공간에서의 그 단위값만큼 이동하도록 리스케일 된 거다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얘가 디세타만큼 움직일 때 P가 그것보다 이제 크게 움직이니까 네, 그 큰 거를 이제 크게 늘려주는 역할, 이 R 스퀘어로 들어가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꼭 벡터 공간에서 그 꼭 단위, 이 파라미터의 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거는 아니고, 아,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어 세타랑 잠깐만. 그 알배만큼 변하는 게 세타였나요? B였나요? 어, 알베만큼은, 제가 잠시만, 옆에다 내적을 좀 헷갈리니까 다시 써놓을게요. 세타피 둘 다 R 스퀘어가 같이 붙기는 하는데요. 아, 그러면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돼서 여기에 R제곱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여- 이게. 네네. 이거를, 사실, First Fundamental Form이랑 같이 보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G가, G가 사실은 뭐냐면, 아이고, G는 표준 내적 기준으로 부호 맞나요? 조용한 선생님? 다 네, 플러스였던, 네, 저 폼 맞습니다. 아, 네. G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네. 이거를 저기 식에 그대로 넣어보면은, 어, 앞에가 휘네. 네. 요거를 풀어 보면은, 아, 위가 휘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 네, 요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리스케일링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 앞에가 지금 D세타랑 D피지만 얘네들 안에서 내적 곱해질 거를 그냥 밖으로 빼낸다 생각하시면은 네, 괜찮나요? 이해된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모르니까 한 단계만 더 풀어서 쓰면은 P세타 여기에 1, 0, 0, 1, 뭐, 디디디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글씨가 너무 안 좋긴 한데. 맞나? 이렇게 보면 되나? 음, 네. 그래서 뭐 굳이 말로 풀어 쓰자면은 이 파라미터 세타랑 피라는 녀석이 위소 변화량만큼 움직일 때 피가 변하는 것은 그 1대1 비율이 아니라 어떤 함수를 거쳐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는 비율 변화를 이제 담고 있는 게 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가 벡터 공간에 접하는 그 탄젠셜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의 변하는 비율이 세타랑 P의 변화에 1대1 대응,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리스케일을 해주는 역할을 G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엄밀하게 맞는 얘기인지, 그 밑에 쓴 거는 엄밀하게 맞는 얘기인지 좀 정확하지 않은데, 뭐, 네, 뭐, 의도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요?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에 내재되어 있는 리마니아 매트릭이랑 커버처를 좀 대응시켜보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모양과 그 리마니아 매트릭의 관계를 조금 살펴봤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사실 저 포스터의 상황은 좀 살짝 다르죠. H2라는 공간에 뭐 GH라는 포앙카레 매트릭인가 이게? 매트릭이 주어졌다고 그냥 냅다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좀 현재 감이 안 오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좀 제가 계산했던 것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트릭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최종적인 어떤 도형 위에서 어, AG2의 파라미터 X와 Y가 미소하게 변할 때 그 도형이 변화하는 길이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네, 이게 매트릭과 그 미소 길이 변화의 관계는 조금 직관적으로 와 닿죠. 네, 그러면
이걸로 정해지는 쉐입이랑 커버처, 이번엔 두 가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쉐입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H2에서 뮤랑 정확히는 XY인데, 네, 여기서 어떤, 어떤 미소 면적을 네모나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저 내적으로 인해서 구겨지고 나면은, 구겨진 도형 위에서는 이 네모가 어떻게 변할까 상상을 해보면, y가 커질수록, 이 위로 갈수록 더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저 ds 스퀘어 식에 의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x 방향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쪼그라드는 이런 모양으로 이 내적이 주어졌을 때 H2라는 공간이 얘를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겨지겠죠. 그리고 그 y가 0에 가까워지는 지점에서는 이제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미소한 네모를 붙였다면은 걔는 밑바닥이 이렇게 무한대로 퍼지는 그런 길로 쭉 늘어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그 로컬한 이런 패치의 모양 변화밖에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체 글로벌한 쉐입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커베처를 구할 수 있을까가 일단 현재의 질문입니다. 왜냐면 위에는 이제 모양을 다 아니까 여기서 그 곡선 곡률이 제일 커지는 곡선 두 개를 골라가지고 곡률을 곱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구해왔는데 이제 그 모양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현재 봉착한 문제 상황이고요.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그 정석적인 방법은 사실 조금 소개해야 될 개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스킵하고 그냥 블랙박스로 최종 계산식을 들고 와서 그냥 대입해버렸습니다. 계산해보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커버처가 나온대요. 네. 근데 이 2랑 G는 뭐냐면 그 리마니안 커버처에서 1 by 1이랑 2 by 2 위치에 있는 값이거든요. 아까 P세타 P세타 내적이랑 PP 내적. 네. 저희 그 푸앙카레 메트릭에서는 푸앙카레 맞죠? 네. 푸앙카레 메트릭에서는 저게 둘 다 y 스퀘어 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뭐 루트 2g는 y 스퀘어 분의 1이고 그대로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H2 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곡률이 마이너스 1인 새들 포인트 모양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좀 욕심이 나시는 분은 이 블랙박스로 하지 않고 어, 다 하나씩 그 정석대로 계산하는 법이 그 미분기화 영상에 있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심볼을 계산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심볼부터 소개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엇나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률이 1인 건 알겠는데 근데 여전히 공률은 구했는데 그럼에도 뭔가 모양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글로벌한 모양을 얘도 좀 R3 안에다가 임베딩 시켜서 통째로 관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제가 다음에 시도했던 거예요. 어, 일단은 그 모양까지 가기 전에 일단 쉐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길이와 각도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 정확히는 포항카레 메트릭으로 본 건 아니고 그 포항 H2랑 아이소메트릭인 그 가우시안 분포 집합
뮤랑 스퀘어에 대응되는 GS 있었잖아요. 리마니아 매트릭.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1002. 네, 그거 기준으로 여기선 좀 봤는데, 어, 그 매트릭은 이제 2분의 1 KL 다이버전스의 이제 2차까지의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표현을 했었죠, 저는. 이걸 여기서 이제 미소 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D세타의 놈이라는 거는 이제 요건데, 여기에 그냥 그 디뮤 D 시그마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음, 지난 시간에도 좀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뮤 시그마 평면 위에서 위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뮤보다 시그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양인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각도라는 거는 이제 이 도형 위에서의 각도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내적 g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한 거예요. 그럼 내적한 거 나누기 놈 곱하기 놈으로 알 수가 있죠. 두 미소 벡터를 내적한 거 나누기 각각의 놈. 네, 그래서 그냥 쭉 계산을 하면은 각도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까지만 그냥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게 R2 위에서는 그냥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여기서의 각도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구부러지니까 네. 그래서 각도가 기존과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뭔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 뭐 저건 이제 좀 연습이었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모양을 찾기 위한 좀 여정을 떠났는데 이게 제가 디스코드에 올렸던 것처럼 일단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아직 그 고치진 못했는데요. 일단 그냥 큰 흐름만 한번 공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했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글로벌한 모양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좀 뭐 GPT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어떤 뭐 팩트라면서 한 가지를 알려줬는데 어 컨스탄트 네거티브 커버처를 가진 어떤 매니폴드는 R3에다가 통째로 임베딩 할 수가 없대요. 이 친구 말로는. 내가 거짓말을 하서 많이 쳐서 이것도 맞는 말인지 좀 의심은 가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패치로 잘라서 그러니까 H2의 सब셋 가지고 그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H2가 원래 X축도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Y축 방향도 0에서 1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팔라 코디네이트로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했어요. 사실 식은 나중에 이 틀린 계산이니까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도록 이렇게 띵글 말았습니다. 그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니까 이 두 양끝이 만나도록 이렇게 붙인 거죠. 붙였고 얘가 위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저희 내적이 시그마 분의 1이 붙어 있는 내적이라서 시그마 스퀘어 분의 1이 붙어 있는 내적이라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링처럼 붙은 거죠. 그리고 시그마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퍼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무한히 퍼지게 될 거고요. 물론 저희는 파이까지만 했으니 무한까지는 안 가지만. 아, 파이만 해도 무한으로 가는군요. 아, 네. 어쨌든 무한히 퍼지는 이런 모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 맞게 찾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모양이 정말 원래 가우시안 건광과 아이소메트릭 한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똑같이 그 ds 스퀘어 식을 그냥 dx제곱 y제곱 z제곱 계산한 다음에 대입해서 여기서 유도되는 내적이 뭔지를 살펴본 건데 달랐습니다. 시그마 스퀘어분의 1002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속았구나 하고 이제 일단 좀 정지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이 주제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멈췄고요. 이 다음으로, 일단 여기서 좀 어떤 뭐 질문이나 감상 있으신가요? 감상을 하나 말하자면은, 의견을 하나 말하자면은, 네, 근데 그 H2가 약간 어찌 보면 위로 갈수록 좀 쪼그라들고 아래로 네, 갈수록 좀 펴지는 그런 성질 때문에 좀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아까 그 임베딩을 못하는 것도 그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패치를 가로로 저렇게 길게 잡아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런 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음, 뭔가 저렇게 잡아서는 단순하게 잡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러게요. 그냥 아, 저 네, 패치를 식으로 잡으면은 결국에는 약간 똑같은 H2의 약간 미니어처 정도처럼 보여서 네, 뭔가 그 인베딩을 못하게 할 만한 성질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말씀하신 못하게 할 만한 성질이라는 거는 이제 밑으로 갈수록 무한히 커지고 위로 가면 쪼그라드는 그 요소인 거죠. 네, 상상을 해본다면은 뭔가 그렇게 쪼그라들고 넓어지는 수직으로의 뭔가 그런 걸 따라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은 되는데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쪼그라들고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음, 그러게요. 그 디스크가 약간 그런 관점에서 R3는 아니긴 하지만 약간 좀 모양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따가 그것도 좀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끊었었죠, 중간에. 그래서 이 앞쪽 뭐 어디든지 감상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곡률은 한 두 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가우시안 곡률이요? 예. 가우시안 곡률은 한 점에 하나의 실수 값으로 그게 네. 전체 포인트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죠. 어, 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네. 아, 점마다 다 각자 정의됩니다. 저 그 네.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팩트라는 게 constant negative curvature를 가지는 스무스 서페이스가 네. 어, R3 안에 놓일 수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리 하자는 거이지 않을까요? 잘 아, 음, 음, 아, 네, 일단, 그런가?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음, 지금 지금 저 대문자 P를 통해서 요 작은 스트립을 R3의 subspace라고 해야 될까요? सब셋으로 보내주고 이제 저 긴 스트립하고 캐피털 P로 보낸 공간에서 혹시 길이가 같은지를 어디 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잠시만요. 그 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작은 스트립을 아, 네. 네, 캐피털 P로 이렇게 3차원 공간의 सब셋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이제 캐피털 P로 보낸 애와 원래 있던 스트립에서의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아까 그 GPT에서 얘기해 줬던 이 팩트라는 거는 지금 constant negative curvature를 가지는 스무스 서페이스가 R3 안에 놓을 수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저 스트립도 constant negative curvature를 다 가질 거고 저것도 음, 저거 이제 저 친구도 서페이스라고 보면은 R3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 그래요. 영재가 무슨 말인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이 컴플릿이라는 말이 뭔지도 일단 좀 네. 모호하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네. 아닙니다. 네. 그 생각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H2도 어떻게 보면 R2에서 그냥 밑에 자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왼쪽 오른쪽 추가로 자른다고 해서 뭐 크게 모양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물론 무한대까지 가지는 않게 되긴 했지만, 네. 그러면 이, 이렇게 생긴 게 만약에 컴플릿 스무스 서피스였다면 옆에 잘라도 뭐 컴플릿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얘도 만약에 컴플릿 스무스 서피스라면 얘도 여기 임베딩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저거는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네, 네. 그 컴플릿이 그 임의의 수열이 수렴하는 점을 다 포함하는 게 컴플릿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컴플릿인가요? 완비할 때 그 컴플릿? 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저게 H2가 매트릭 빼고 보면은 그냥 R2에서 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있어서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음, 음,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 친구 이러면서 또 로컬로 그럼 리스트릭트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두 말이 모순이 되는 말인데,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거짓말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제가 보고서 다시 저거는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은 나눠드리거나 할게요. 저거 이제 다시 포스터로 좀 돌아왔는데요. 포스터에서 그 하기로 했던 H2가 그 디스크 D랑 아이소메트릭하다.
포항카레 디스크랑 아이소메트릭하다라는 것도 좀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H2 정의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렇고요. 컴플렉스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Z인데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0보다 큰 거죠. 네. 매트릭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지금 포스터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컴플렉스 위에서는 그 놈이 1보다 작은 것, 점들. 매트릭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UV는 이제 그 옥소수의 실수 허수부 계수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 케일레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저기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Z를 이렇게 Z-I, Z 플러스 I로 보내는 어떤 트랜스폼 캐피탈 P가 있는데 변하는 변수를 W,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Z는 이런 오메가와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도 Z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인버스 펑션이니까 인버스 펑션은 이제 이렇게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일레이 트랜스폼이 구체적으로 H2에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 뜯어봤는데요. 자, 그 H2에 아까 살펴본 것 방식처럼 H2에서의 점들을 케일레이 트랜스폼이 어디로 보내는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Z를 x, 0i라고 할게요. 그래서 H2 위에서의 그 리얼 라인인 거죠. 허수부가 없는. 그 아래 그림에서는 이 파란 줄인 거죠. 그러면 이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오메가는 이제 Z가 X가 돼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꼴인데 오메가는 그럼 놈이 1인 점들이에요. 게일레이 트랜스폼의 결과. 그리고 그래서 이 점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Z가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엔 이 초록색인 경우에는 2점으로 옵니다. 여기 초록색 점, 오른쪽 점. 그리고 Z가 0, 0인 경우에는 이 왼쪽 점으로 오고요. 1,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Z를 허수 라인에 두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좀 살펴봤는데 무한대면은 이제 여기로 오고 1이면 이 원점으로 오고 0이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케일레이 트랜스폼이 저 H 위의 점들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오른쪽으로 돌돌 말아서 꾸겨 넣는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이뭐 색깔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굴려가지고 돌돌 말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소메트리가 공간을 이게 어떻게 접는지 좀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 좋은 예제더라고요. 해보니까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일레이 트랜스폼이 지금 캐피탈 P가 진짜로 아이소메트리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Z랑 일단 오메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Z는 X, Y고요. 오메가는 U, V입니다. 그러면 디스크에서의 매트릭은 이제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즉 디스크에서의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건데 네, 이거는 곧 오메가 놈 스퀘어 나누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놈 스퀘어의 이건 마이너스 2승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Y 대입하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놈 스퀘어랑 D 오메가 놈 스퀘어를 이제 XY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놈 스퀘어는 계산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D 놈스퀘어는 네,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그 보시다시피 뭐냐 미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곱셈에 대한 미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풀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게 그래서 이제 D 오메가 DZ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놈 스퀘어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위에 거 제곱 아래 거 제곱 DZ 제곱이 됩니다. XY를 이제 단순히 대입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 텀을 구해서 그냥 대입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ds 스퀘어 시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d 그 디스크에서의 그 미소 길이 제곱은 요거였는데 각각 이제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4분의 1 그 포안카레 메트릭 스퀘어 포안카레 메트릭이 아니라 포안카레 메트릭으로 쓴 그 미소 길이 제곱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근데 앞에 개수만큼은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매트릭에 리스케일 팩터 넣어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크에서의 매트릭을 살짝 고쳐서 4배 해주면 두 개가 완전히 이제 같아져요. 양쪽에서의 길이 변화량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케일레이 트랜스폼이 아이소메트리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계산한 건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의견이나 감상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그러면은 어 여기서 궁극적으로 보인 게 저거 디스크에서의 매트릭을 계산을 할 때 네, G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저 이제 B로 보낸 W로 대신해서 계산을 한 건가요? 어, 그 혹시 표시를 이 부분에서 네, 잠시만요. 약간 위까지 같이 봐가지고 이걸로 원래는 이제 얘도 그냥 계산한다고 하면 이제 G가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잠시만요. H2에서 지금 케일리 트랜스폼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네, 여기 W가 있으니까 얘로 이거를 계산을 한 거죠. 네, 저는 W에서 시작해서 G로 간 거긴 한데 뭐 반대 방향으로 가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더블 그 디스크에서의 DAS 스퀘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저 트랜스폼 가지고 W를 이제 Z의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냥 쫙 대입해서 그냥 모양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이게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이소메트리라면은 정확하게 같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 매트릭이 틀렸다는 건가요? 4배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업투 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매트릭이 같다라고 표현할 때 어느 센스까지 같다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스케일링 팩터까지 봐준다고 하면은 그냥 같다고 해도 될 것 같고 정확히 하려면은 랩에 맞춰야 완전히 같은 매트릭인 걸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표현법에 대해서는 저도 컨벤션은 잘 모르겠어요.
어, 대충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이소메트리라는 정의가 있으면은 정확히 그 정의에 맞게 딱 이렇게 보여줘야 좀 편한데, 네, 다른 모양이 되면은 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도 되는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어, 이렇게 하면 대충 뭔가 그 논 같은 게 보존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어떻게 거리를 보존하는 걸 딱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게 약간 보고 싶기는 하네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서라도. 음, 네, 저도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놈이 보존이 되니까 그걸로 디스턴스 펑션을 뭐 유도를 해서 똑같이 아이소메트리 정의에 넣어가지고 그 거리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매트릭이라는 게 그 로컬하게 탄젠트 플레인에서만 되는 거고 글로벌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마다 다른 매트릭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위키 뒤져보니까 일반적으로 아이소메트리 정의하는 거랑 매니폴드에서 정의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다르게 정의를 했을 건데 그 다르게 정의한 대로 좀 뭔가 보여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네요. 네. 저도 좀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약간 더 그쪽을 안 파보고 그냥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미소 거리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의랑 정확히 같은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그 어떤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납득한 상태에서야 좀 그게 아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의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정의, 즉, 이 아이소메트리의 리마니아 메트릭 위에서의 정의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 셋업을 지금 하려면 좀 언어를 또 많이 쌓아놔야 거기까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사실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는 저는 좀 그냥 의식적으로 스킵하고 안 파보고 있기는 해요. 나중에 뭐 기대해 보면 납득이 가겠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다른,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이소메트리를 보인 게, 네. 어, 여기서 DW랑 DZ가 무슨 의미일까요? 음, 뭐 저는 DW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디스크 위에서 어떤 미소 벡터가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있다고 할 때 그 미소 벡터가 이제 H2 위에서 그러니까 phi 인버스를 통해서 H2로 매핑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H2에서의 또 다른 미소 벡터가 되겠죠. 네, 그 각각의 미소 벡터가 DWDZ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그 계산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디스크 위에서의 그 W라는 위치에서 미소 벡터만큼 움직였을 때
그 디스크 위에서 정의되는 길이가 어떤 내적으로 정해질 텐데 그 내적으로 정해진 길이를 그거에 대응되는 그 H2 위에서의 점들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H2 위에서의 움직인 길이도 똑같더라. 물론 4분의 1이긴 하지만 4배 했다고 치면 똑같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계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궁극적으로 저거 스케일링을 고려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 이거 이렇게 네네. 그럼 얘가 노음이라고 했으니까 어 G 약간 이런 모양인 거죠. 저 GD랑 GH가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포엔카레 매트릭이라고 할 때. 네네. 그러면 저 그 네모 세모에 들어갈 게 어떤 것의 놈인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음, 요거 아닐까요? 아, 아닌가? 아, 어, 음, 그, 아닌가? 벡터 공간 위에서의 길인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렇게 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W랑 Z의 관계가 아마 W가 이제 Cayley transform 노테이션이 그냥 이거, 캐피털 P로 하면은 지금 G하고 W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여기는 DG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요 부분은 여기도 이제 DW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DW가 이제 PG에 DG 이렇게 두고서 저는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쓰신 게 맞습니다. 그냥 찍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매니폴드에서 아이소메트리 정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소메트리 정의는 저는 저 폼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H2에 있는 포인트를 저 대문자 P로 보낸 곳에서의 거리가 보낸 곳에서의 이제 아니 보낸 곳이 아니고 보낸 그 대상 두 대상의 길이가 보존이 되는 거니까 저는 저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어, 오메가는 디스크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디스크 위에서 d 오메가만큼 움직일 때, 어, 이거는 그 오메가에 붙어 있는 탄젠셜 플레인인 벡터 공간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길이의 제곱이고, 얘는 그거에 의해서 Z가 H2 위에서 DZ만큼 움직일 때 그 Z 위에 붙어 있는 탄젠셜 플레인인 벡터 공간에서 점이 움직이는 길이 제곱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T 뭐 P T에서 여기 다 안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의 여기서의 벡터랑 여기서의 벡터의 잠시만요.
약간 여기서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보냈을 때 이 둘 사이에 놈이 같다는 걸 보인 건가요, 그러면? V는 여기서 그냥 임의로 뽑은 거라고 할 때, 근데 저 P에 V를 넣을 수 있는 건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면 오메가는 그냥 그 D 위의 점이라서. 아, 근데 저 V는 그냥 그 뭐냐, 그거랑 상관없이 대충 그냥 쓴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TPD에서, 그러니까 D 위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에서 H2 위에 탄젠트 플레인 이렇게 있을 때, 네. 어, 그 잠시만요. 사실 오메가가 있고 탄젠셜에 V가 있고 P 인버스 오메가인 Z가 있고, 아이고, 사실 이제 그림이 여긴 뭐라고 하지?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네, 요렇게 되는 관계이긴 해요. 근데 오메가랑 저거 이제 phi 인버스 오메가 저거는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이제 어 매트릭의 탄젠트 플레인 위에서 정의된 거니까 네. 탄젠트 플레인 여기서의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임의의 벡터의 놈이 저기서 어떤 애 놈과 같다 이런 걸 보인 건가 이런 질문을 좀 네, 정확하게 네, 그건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 놈 씌우면 이 두 개가 같, 같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DW랑 DG가 아까 그 논의에 의하면 그 벡터인가요? W랑 DG. 탄젠트 플레인 위에서의 벡터여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다른 경우라 그럴진 몰라도 스칼라라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아까의 D는 저희가 그,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베이시스가 가정된 거잖아요. 네, 이거잖아요. DV, E2 뭐 이런. 네, 그래서 아까는 스칼라였던 거고, 네. 네. 네, V는 지금 베이시스를 가정하지 않고 그냥 벡터로서 쓰고 아 그러면 지금 있는 DW랑 것 같은데. D가 둘 다 벡터인 거죠? 네, 그럼. 네, 저도 좀 그 헷갈리는데 사실 미분 형식일 텐데 미분 형식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결론적으로 딱 명확하게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임의로 뽑은 어떤 벡터와 저기서의 뭐 어떤 벡터의 놈이 같다는 걸 보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음, 명확하게 결론이 그래서 아이소메트리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보고 싶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어 근데 DW가 근데 지금 벡터 일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 왜냐면은 요 위에 계산한 거 보면은 저 G가 다 그냥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네. 네. 음, 근데 컴플렉스 넘버도 필드처럼, 그러니까 스칼라하지 않나? 아, 근데 컴플렉스 넘버를 스칼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R2에서의 벡터랑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음, 보면은 벡터로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매트릭이라는 게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두 개의 벡터를 넣어서 뭘 값을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칼라 해버리면 뭔가 그-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스칼라면 벡터일 수 없나요?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벡터여야지 되는데 들어가는 또 네모 세모들이 네.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벡터가 일반적으로 스칼라는 아닐 거라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이 아래 그림 기준으로 W랑 V는 당연히 다른 앤데, 그러니까 W를 R2로 보느냐 아니면 컴플렉스 C1으로 보느냐가 W가 벡터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지 않지 않냐는 게 제 질문이긴 해요. 어, 근데 제가 그 벡터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좀 혼란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요 저 사실 벡터는 아니고 매니폴드 위에 그냥 점인 거죠. 네. DW가 W는. TP 여기에 들어가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DW는 매니폴드 위에 있는 거 근데 W가 이제 아닌가요? 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맞는데, 제가, 어, 아, 근데 이제 DW가 저기 안에 있어야지 그, 매트릭의 그러네요. 법이 맞지 않나 하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매트릭의 두 인풋은 TPM 위에 벡터여야 되니까 DW가 매트릭의 인풋이다라는 말은 DW가 벡터, 그러니까 TPM 위에 벡터라는 말인 건데, DZ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음, 근데, 음, 그, 모르겠어요. 이게, 그니까, 저 편의상 W인 그 D 위에서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아마 뭐, 그, 다 포뮬레이션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말이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언어로는 DW는 미분 형식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탄젠셜 플레인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좀 많아야 좀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직 벡터 공간까지밖에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따로 좀 답을 얻으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뭔가 좀만 더 생각하면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네요. 예. 저는 그럼 DW는 W랑도 왠지 같은 데 있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탄젠셜 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DW의 정체가 뭐지? 하는 게 지금 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미분기하를 공부를 했을 때 네, 벡터에 D를 붙인 저 꼴이 저 저평면에 안에 있는 벡터가 맞다는 걸 보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런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저게 듀얼인데 TPM 위에 베이시스인 그 파셜 데리버티브들의 듀얼인데 뭐, 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쉽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최대한 어, 뭐 신기한 것들 걷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R3라든지 직접 구겨보고 점 하나씩 움직여보고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내려서 좀 살펴보고자 한 게 좀 제 의도였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건 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이나 감상 없으시면은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오늘 조용한 선생님이 퍼스트 펀더멘탈 폼 계산하신 것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아슬아슬 해가지고 어, 어떠세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사실 켈리 트랜스폼이 아이소메트리 하다 보이는 거에 되게 애를 먹긴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김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탄젠트 플레인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의 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 H2에서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K미 트랜스폼으로 보내고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명확한 폼에서 거리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 매니폴드의 아이소메트리 정의를 가지고서 증명을 하는 방식이 주된 어프로치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따라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다시 과정을 보는데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래서 음, 다음 주에도 아마 비슷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진도를 더 많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주에 해놨던 제가 약간 작성해 정리해뒀던 거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유를 하기에는 시간이 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포스터에서 그러니까 막 제가 그냥 막 밀고 나간 거기는 한데 일단 포스터에서 계산 내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커버가 되긴 했거든요. 뒤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점프가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임플리케이션 이라서 네, 그래서 좀 앞쪽에서 이제 각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찝찝한 부분들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들도
그냥 하다못해 그 간단한 그냥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계산도 포함해서 그 좀 본인이 막힌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좀 이슈 레이징 해주시면은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그 교수님이 그 한번 보면 좋겠다 하셨던 것들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안 나눠도 되고, 뭐 4주차 해도 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조영환 선생님 그 계산하신 거 일단 나누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까지 추가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아, 그리고 백재민 선생님도 아마 뭔가 좀 준비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서, 일단 두 분 디폴트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조영환 선생님 일정 괜찮으세요? 네, 다음 주에, 네,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그런 식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이쪽 방향으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 의견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 계산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단 이번에 두 번째 열을 아예 좀 안 보고 들어왔더니 전체적으로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었고요. 네. 네,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산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쓴 용어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용어에 함의된 거를 안다고 가정하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정의한 그냥 함수의 이름이 그거인 거거든요. phi 함수 이름이 K-레이텐스 폼이고 뭐 아까 그 매트릭 이름이 포항카레 매트릭이고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한번 그 보시면은 좀 그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아,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제가 지난주에 참석을 안 하고, 사실 레코드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 본 거기도 한데, 처음에 이 포스터 봤을 때, 좀 느끼는 게 이걸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디스코드에 아마 이게 남겨주셨던 것 같던데, 막 의미를 막 찾으려 하기보다 일단 그냥 계산을 먼저 해봐라라고 하셔서 그냥 저는 진짜 그냥 포스터 맨 첫 번째 열에 있는 그 식들만 따라가면서 그냥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2주차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하신 것들 근데 저도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을 겪어가지고 좀 더 많이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포스터를 보고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게 무슨 말이야를 GPT한테 물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럼에도 못 알아듣는 것들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이제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서 뭔가 스토리라인을 알아서 쭈루룩 정리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근데 시간은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뭐 제가 잘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선까지는 충분히 적어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조영환 선생님 노트 포함해서 추가로 나눠주실 분들 뭐 저는 좀 후순위로 두고 추가로 나눠주실 분들의 노트들이나 뭐 막힌 지점들, 계산들 이런 거 좀 같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